그러나 일반 건물주 같은 경우는 내 건물에서 조금 증축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허가청에서는 1제곱미터라도 증축하게 된다면 인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꼭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의 행위를 옛날 건물주가 했는데 새롭게 내가 건물을 사서 등기까지 다 끝내버린다면 현재 건물주가 위반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를 하게 하는 힘입니다. 꼭 구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건축공사비가 많이 오르면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많이 진행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건축을 잘 모르는 분들은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나도 모르게 건축법을 위반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과 그 내용을 모르고 내가 내 집을 공사하고 수선하는데 이 부분을 해당 구청이라든가 군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공사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집수리라든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했다가 옆집으로부터 민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고발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법적으로 좀 살펴보고 고생을 좀 안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오래된 건물의 기능이라든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수선이라든가 그리고 법적으로는 증축이라든가 개축 이 부분이 바로 리모델링의 법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수선의 문제가 나오고요. 증축과 개축이 나오는데 단순히 리모델링은 현장에서 새롭게 고치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대수선이냐 증축이냐 개축이냐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고 했다가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이트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주소가 있는데요. easyroad.go.k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관련된 부분도 나와 있고요. 민법이라든가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생활법령 정보를 정리한 사이트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가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종종 건축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여기 사이트에서 대수선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주요 대수선에 관련된 위반 행위 그 내용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때에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을 좀 살펴보고요. 업자 말을 듣고 공사하다가 위반 건축물로 고발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 행위를 할 때는 그 위반 책임은 건축주가 지게 됩니다. 업자와 건축주 간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법적인 문제로 문제가 된다면은 건축 행위의 위반 책임은 건축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업자 말을 듣지 말고 꼭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고 이 내용이 적합한 내용인지 또 위반 내용인지를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 나와 있는 주요한 위반 행위의 그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대수선의 해당 여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면은 대수선 허가 절차가 있고요. 대수선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와 신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적정한 인허가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례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위반하는 내용들을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력벽 해체 부분이 되겠는데요. 내력벽은 우리가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주택에서 벽이 구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내력벽이 되겠습니다. 주로 아파트의 벽이 내력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기둥이 있는 게 아니고 벽 자체가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내력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견뎌내는 벽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벽을 해체하는 것, 그러니까 일부 철거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렇게 철거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벽 해체를 할 때에 면적에 상관이 없고요. 조금이라도 이 내력벽을 해체를 한다면 대수선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허가 대상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고발당하게 된다면은 벌금이 대략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를 보시면은 첫 번째인데요. 계단실 벽을 부수어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을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계단실 같은 경우는 기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계단실 벽 자체가 내력벽인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단실 벽을 부수어서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대수선 허가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위반이기 때문에 허가를 먼저 받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출입문이나 창문을 내기 위해서 건물 내부 내력벽을 부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에서 건축물의 벽이 내력벽인 경우가 많은데요. 새로운 출입문을 내기 위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내력벽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력벽을 잘라서 출입문을 만들거나 창문을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수선 허가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에 벽을 자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소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100% 민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민원이 들어갔을 때 그 공사장이 대수선 허가 대상이 아니고 그냥 막 공사를 하고 있다면은 공무원이 현장 나와서 현장 상황을 체크를 하고 위반에 관련된 조치를 하고 공사 중지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층고가 높은 층을 복층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호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호를 증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호를 증설하게 된다면 대수선 허가의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보호를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대수선 허가 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를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에도 대수선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태풍 등 재해로 인해서 지붕이 파손되어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축이라든가 재축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지붕만 파손돼서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지붕틀에 3개 이상 수선 또는 증설이나 해체, 이런 경우에는 대수선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택의 보수공사의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보수공사 부분이 대수선 신고나 대수선 허가 사항이라면 여러분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지붕이 파손되어서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경우인데요. 바로 지붕틀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붕틀을 증설하는 경우나 해체하는 경우는 대수선 허가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을 두 세대로 분리해서 출입을 위해 새로운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우리가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임대라든가 월세를 놓기 위해서 2개 세대로 분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출입을 위해서 새로운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계단, 그러니까 독립 계단을 설치를 해서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주 계단의 증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 허가 사항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새로운 계단을 하나 설치한 경우에도 대수선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서를 작성을 해서 해당 시청이라든가 구청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고 여러분이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섯 번째도 계단 문제가 되겠는데요. 건물 외부에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철제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피난 계단의 증설이기 때문에 대수선 허가 사항의 위반이다. 그래서 계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계단을 일부 철거하거나 또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수선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서를 작성을 해서 정식적인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내용인데요. 임대 수익을 위해서 다가구 주택의 가구수나 다세대 주택의 세대수를 늘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흔히 방 쪼개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다가구 주택이 5가구로 허가를 받고 준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5가구를 7가구로 증설하거나 쪼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의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대수선 허가 사항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대수선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 쪼개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위반 건축물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서울시 위반 건축물 사례집 내용을 보니까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여
가구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행위는 무단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수선의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대수선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위반 건축물에 걸려서 행정조치를 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축물을 매입을 할 때에 방 쪼개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내용을 확인하시려면은 매매라든가 임차 시에 건축물 대장과 현황도에 표기된 용도 및 가구수, 세대수 등을 현장에서 보고 현장과 서류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의 세대수를 늘리는 행위가 무단 대수선 행위이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 위반된 건축물을 내가 새로 사서 등기까지 끝내버린다면은 그 다음에 책임은 새로운 건물주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위반의 행위를 옛날 건물주가 했는데 새롭게 내가 건물을 사서 등기까지 다 끝내버린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위반의 행위가 다 새로운 건물주의 책임이기 때문에 위반 행위가 예전에 했느냐 새로 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건물주가 위반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축 건물을 매입을 할 때에 대수선 문제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리모델링을 할 때도 대수선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확인을 해야 되느냐? 도서 작성과 디자인과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와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인허가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 여러분이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업자 말을 듣지 말고 건축 업무를 하고 있는 건축사로부터 이 부분이 대수선 대상인지 아닌지 어떠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이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축을 사서 리모델링을 할 때에 리모델링의 범위를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디까지 수선을 하고 해체를 하고 철거를 하고 또 증축을 하는지 이 내용을 좀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구축을 리모델링을 진행을 할 때에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변경을 하게 되면은 건물의 구조 상태나 성능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그 건물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조보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구조보강이라든가 안전진단을 하게 된다면은 구조기술사와 잘 협의를 해서 어디까지 보강해야 될지, 그리고 보강한 다음에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이 내용을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허가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제곱미터라도 증축을 하게 되면 인허가 대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건물주 같은 경우는 내 건물에서 조금 증축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허가청에서는 1제곱미터라도 증축하게 된다면 인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꼭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도 시공면허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요. 건산법 구조를 보시면은 공사비가 1,500만 원 이상이면은 전문면허 건설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5천만 원 이상이면은 종합면허 건설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시공면허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1,490만 원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업자가 면허가 없기 때문에 1,490만 원으로 신고를 해서 면허에 관련된 부분을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모델링을 할 때도 공사비에 관련된 부분이 면허와 관련이 된다. 이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법을 잘 몰라서 위반 행위에 걸려서 또 고발당하고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리모델링을 할 때도 이 법적인 내용을 잘 보시고 내가 위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건물주라든가 또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업자분들도 이 내용을 보시고 적절하게 현장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